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시간매 거래에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이 상승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시장에 상승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작년 말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었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위험이었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의 악화 위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경기 침체부터 먼저 보면, 이제 위험은 거의 상당 부분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보면 연착륙의 확률을 지금 훨씬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역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견조한 편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인 미국 기업 실적 시즌에서 약 한 75%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어닝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 역시도 200일 이평선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 1년 내내 200일 이평선을 이제 계속 터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이 올해 들어서 이제 드디어 거의 처음으로 이제 200일 이평선 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S&P 500 4천선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낙관론 우위의 시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에서 나온 인공지능 시장 위험 판단 모델인 부멘쇼크 지수 같은 경우도 2주 전부터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 2주 전 정도부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기업들의 이 실적 부진 여파까지 반영되면 이게 좀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AI 모델 어떤 근거로 시장을 현재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그 주요하게 봤던 3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대형주의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주의 1개월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재 수익률의 1년 변화율을 지금 이제 중요한 지표들로 이제 봤었었거든요. 우선 이제 미국 대형주 주식 관련으로 이제 얘기를 좀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적 발표 전에 우려 사항이었던 어닝 리세션, 기업 이익의 부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너무 좀 심한 걱정이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시장의 참가자들의 해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위험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사그러졌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현재 시장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골디락스적인 상황, 조금 이제 좀 골디락스라는 말 사용하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자체도 회피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고려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 한번 참고를 볼 만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자재 관련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원자재 1년 기준 상승폭이 약 7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15% 정도까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자 선행 지표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둔화세가 이제 주식시장에 좀 호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중국발 리오프닝 과정이 지금 주식시장도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일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재상승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을 기록하는 상황 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는 빨라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장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15% 넘게 올랐고 또 캐시우드가 이끄는 ETF죠. ARKK의 경우에는 뭐 38%, 40% 가까이 뛰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성장주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장주로 아직은 구분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반등 국면에서 보면 과거 낙폭 과대였던 이제 섹터라든지 아니면 테마 혹은 주식 종목 위주로 이제 반등이 일어난 것이 지금 뚜렷한 경향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그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낙폭 과대였던 이제 섹터들이 빠르게 반등하는 것은 고무적이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과거 1년으로 보면 낙폭이 큰 상황이다라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ARKK하고 QQQ 나스닥 지수 둘 다 모두 RSI 지표,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표로 본다면 과매수 구간인 70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68, 69 정도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과매수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이제 배제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특히 하나 참고해 보셔도 좋을 만한 게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시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가 어제 현금성 자산의 매력이 현재 주식 혹은 채권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레이 달리오 사실 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채권보다 현금에 주목하는 이유,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시장이 위험하다 혹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긴 했는데 그 전반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은 지속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채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작년보다는 살아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상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채권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현재 채권 시장에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또 지금 보면 미국은 부채 한도 이슈가 다시 발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열흘 전 정도였는데 1월 19일 기준으로 연방정부 부채가 그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을 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상향을 의회에 요구는 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현재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를 하면서 거부하면서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미국의 부채 한도 수정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 한 78차례나 이루어질 정도로 흔하긴 하지만 가끔 시장에 충격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논쟁이 어쩌면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에 신용등급 하락 사태 이후 가장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올해 초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인 펀더멘탈 회복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현재 그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반등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번 부채 한도가 좀 잘 타결이 돼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